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세요. 우선 경찰관분이 전화를 왔을 때는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만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밝히지 마세요. 특히 요새 경찰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사 와라 그렇게 전화를 하셨을 때 대뜸 끊어버리시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전중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30명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형사, 기업법무, 부동산, 엔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강력범죄라고 하죠. 경제 투자 사기, 조직범죄, 그리고 마약, 성범죄 등을 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세요. 우선 경찰관분이 전화를 왔을 때는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만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밝히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수사보고서 등에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신 후에 다시 곧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요새 경찰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사 와라 그렇게 전화를 하셨을 때 대뜸 끊어버리시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관할 경찰서, 관할 부서 전화 주신 경찰분의 성명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요.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관할 부서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그 경찰관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전화를 바꿔줄 수 있는지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절대 이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막 보내거나 통장 사진을 보내거나 금전을 보내시면 안 돼요. 경찰관분들 중에 금전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이제 전화를 슈킹한다고 하죠. 보이스피싱 조직들에서 전화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핸드폰 말고 다른 핸드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할 부서에 전화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체포를 갑자기 당하는 경우는 크게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긴급 체포에 의해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고 한데요. 체포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경찰관 분께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 혹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 변호사 연락을 취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변호사 조력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연락을 다 시켜주시고 이에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그때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구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체포를 당하면 사실 48시간 내에 구속수사 여부로 청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이제 구속심사라고 하는 걸 우리 흔히 말하면 실질영장심사라고 합니다. 이 실질영장심사는 이제 법원에서 구속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성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어떤 범죄에 가담돼서 구속 여부가 굉장히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변호사들이 구속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면담을 들어가 보니 임신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짧게는 정말 몇 개월, 그 다음 길게는 몇 년을 구속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산모의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긴박했고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엄청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결국에 대응을 했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크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을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다 하면 내가 지금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수사기관에 모두 협조했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게 없고 그리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 왜냐하면 혐의를 인정하는데 도주를 우려해서 내 형량을 결코 높이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을 잘 재판부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내가 왜 지금 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관련 증거들을 모아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나의 방어권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재판부에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이제 일률적으로 전략을 가시면 안 되고요. 놓여진 상황, 그리고 내가 혐의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길목은 굉장히 다르니까 흔히 말하는 좀 센스라고 하죠. 이거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실질영장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제 너무 당연한 이제 구속 상태가 예상되는 거 빼고는 예상되지는 않고요. 다만 실질영장 심사, 변론을 실제로 갔을 때 판사님과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신문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이때는 좀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구속이 된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한이 있거든요. 이때 빠르게 수사기관은 조사를 계속적으로 이행하려고 하고 빨리 이제 재판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느긋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얼만큼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얼만큼 재판부를 설득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의 각자의 스타일이 계시고 그 스타일은 다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좀 경계하는 부분은 어떤 사건에서 100%의 장담은 없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좋은 결과만을 단정하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변호사를 만나봤을 때 이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저의 변호 스타일, 그리고 저의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려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100%에 다가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사건인데 라고 해도 정말 잘 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사건을 수행하실 때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서 이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좀 잘 유념하셔서 이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